미국은 아직 우리나라를 목록에 넣은 게 아니라 검토 중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미 명단이 확정된 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미 대사관과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나 우리 관계 당국의 의견을 요구받은 겁니까? 내부적으로도 지금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에너지부에서 이런 명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목록을. 근데 뭐가 파악을 아직 못했다는 거죠?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걸 우리가 문제제를 해서 에너지부에서 다시 자체 내부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거나 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만 있었죠. 제보로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난 1월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 시리아 등과 같은 적대 국가처럼 민감 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감 국가 목록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에 대한민국을 포함시킨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원자력 기술 또는 AI,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될 수도 있는 건 분명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공식 루트도 아닌 비공식 제보로 접했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교부에서조차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 그렇다면 미국에 나가 있는 한국 대사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지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외교부에서 모르고 있었던 것도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돼 있을 주미 한국 대사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비난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월이면은 한 2개월, 3개월 전에 지정이 됐다는 것이고 바이든 정부 시절에 지정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바이든 정부하고는 굉장히 긴밀하게 협상을 잘 해왔던 관계를 가지고 왔던 외교부 특히 주미 대사에서는 대사관에서는 도대체 뭘 했냐 이 비난을 벗어나기 힘든데 다만 우리가 좀 내용을 뜯어볼 것이 있는 게 아까 이제 민간국가 지정에서도 가장 낮은 기타 지정 국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목록을 보시면은 뭐 이란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인도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대만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저것만 보고 지금 우리가 잘못됐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공식 제보로 이것을 알게 돼서 그것도 일을 안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게 더 문제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알게 되면 다 끝난 거잖아요. 네. 비공식적으로 알게 됐다는 건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소통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누군가한테 제보를 받았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같은데 잠시만요. 네. 근데 이건 지금 이미 2달 전에 지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정하기 전에 지정 움직임이 있으니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텀을 가진 게 아니라 지난 1월에 지정이 됐는데 지정 이후에도 지정됐는지도 모르고 지난 시간이 2달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태열 지금 그 외교부 장관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외교부의 수장이 한 얘기를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지켜보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 1월 달에 미국 측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부터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난 1월 달에 미국이 지정했다는 뜻은 그 앞에 수개월, 최소한 이게 한두 개월 전에 만들어졌겠습니까? 수개월 동안 미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런 움직임을 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주미 한국 대사관은 뭐 하고 있는 존재입니까? 그리고 이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자화자찬했던 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럼 누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까? 이걸 일반 국민들이 먼저 제보를 받고 알아서 정부에 물어보니까 정부가 이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능한 정부인가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그렇다면 왜 우리 한국을 이런 민감 국가로 중국, 북한, 시리아와 같은 적대 국가와 마찬가지로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는데 통제나 감독을 해야 될 국가로 지정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원인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볼 때 지난 1월에 우리를 지정을 했다. 이게 물론 그 전부터 검토됐기도 하겠지만 1월이면은 우리나라가 국내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산업 기술을 공유하는 것 자체를 좀 감독해야 되겠다,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건지 아니면 이전에 훨씬 전에 이미 수미테리 사건으로 이 방첩 활동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전 경고였다. 그런데도 우리 외교부나 주미 한국 대사관은 눈치채지 못한 거다. 이런 또 비난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아까 첫 번째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같습니다. 네, 여러 요인 중에 뭐 핵무장론을 가장 또 많이들 언급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 언급을 하는데 저는 그건 좀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핵무장과 관련돼서 윤 대통령이 얘기한 시기는 이번에 지정되기 한 1,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실 이유는 우리가 카드로 이용하기 위해서였고 충분히 그 카드가 먹혀 들어갔던 게 바이든 정부가 윤 대통령의 핵무장론에 대한 언급에 대응해서 사실상 역대 어떠한 미국의 대통령이 약속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대통령에게 핵 사용과 관련돼서 미리 통보를 하고 그것을 공유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세우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네.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도 이미 2024년 6월달, 2021년 10월달부터 지금 국방차관 후보로 지금 지명이 된 에브리치 콜비를 포함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 이전과 다르게 한국과 일본이 핵과 관련돼서 개발한다고 해서 동아시아 안보가 파탄나는 건 아니다. 네. 미국의 국방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어떤 그런 그 유연성을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미국 조야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장론보다는 제가 볼 땐 수미테리 사건이 좀 더 저는 더 가요. 왜냐하면 방첩과 관련해서 지금 이 에너지부에 보안 방첩국이 있습니다. OCIC라고 여기서 지정을 하거든요. 방첩과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 내에 가장 이 안보와 관련된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데 한국의 어떤 방첩, 보안 방첩이 허술하고 또 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미국 내 안보 정보를 캐내려 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7월 달부터 계속 경고를 했는데 그게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 이게 좀 더 유력한 어떤 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보상으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뭐 했냐는 논란, 비난을 피할 수 없고요. 왜 지정을 했느냐라는 부분도 빨리 파악을 해서 뭔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